자, 연력학에 대해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우리 연력학 개념 이해하기 위한 용어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기체가 하는 일 하면서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한 거를 정의했었는데, 자, 이상기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분자는 부피가 있는데 무시하자. 분자들끼리 충돌할 수 있는데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들끼리 서로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그건 없다라고 하자. 그리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상기체에서는 에너지는 분자 개개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운동 에너지로 계산해주면 된다.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자.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이 이상기체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 어떤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압력이 낮아. 압력이 낮다는 거는 단위 면적을 여기서 누르는 힘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높아. 그러면 개개별로 가지고 있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리고 밀도가 작아. 그러면 단위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이 띄엄띄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안 주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상기체라는 걸 정리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압력에 대한 얘기인데, 압력은 우리 앞에 부분에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 사실은 고전역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이었는데 이 힘으로 이 기체나 액체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고체라면 그 모양이 일정하니까 힘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하기가 편안했는데 기체나 액체는 어떤 힘을 가해주면 이 모양이 변형되거나 흩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난해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단위 면적을 정하고 거기를 누르는 힘으로 압력을 이야기하면 이 압력을 힘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이야기하기가 좋아진 거죠. 자, 그래서 압력은 우리 앞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힘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생각해주면 훨씬 생각이 아마 편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기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나 부피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력학 제1법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가 될 텐데 외부에서 어떤 열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열량이라고 하고 그걸 Q라고 했는데 이 Q는 델타 U,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델타 V, P 곱하기 델타 V, 즉 부피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된 열량 Q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부피를 변화시켜서 상태를 변화시킨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되어질 거예요. 자, 연력학 제1법칙 그리고 여기 연력학 법칙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생각해 두어야 될 것들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식이 되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연력학 법칙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사실 이 Q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를 통해서 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체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커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고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PV는 nRT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리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거나 상태를 이해할 때는 앞으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는 Q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라는 이 외부에서 열량이 기체한테 공급이 되어지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델타 U 그 다음에 부피를 팽창시키고 P 델타 V 그래서 이 두 가지씩만 알아두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또 하나 할 이야기는 P 델타 V가 2를 뜻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방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델타 V라는 거는 부피잖아요. 부피는 단위 면적이 길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그림 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외부에서 지금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이 단위 면적한테 가해지면 길이 변화가 델타 L이 생겨요. 그러면 이 부분에 최적이 우리가 델타 V가 되어질 거고 그 델타 V는 A 단면적 곱하기 델타 L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압력이라는 녀석은 단위 면적을 누르는 힘이니까 P 곱하기 델타 V를 우리가 P 압력은 A분의 F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L이 되어져서 A와 A가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면 결국 P 델타 V가 뜻하는 게 힘과 길이의 곱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일에 대한 정의였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열량 Q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물체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기체가 부피가 팽창이 되어지면 외부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니까 외부로 일을 하는 거죠. 이때 W가 이제 양수값을 갖게 될 거예요. 즉, 델타 V, 부피가 팽창하게 되어지면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이때 W가 0보다 커지는 값을 갖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W가 0보다 작게 되어지고 델타 V가 감소하는 형태일 때 W가 0보다 작게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이 개념으로 이 밑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압력과 부피 이제 그래프에서의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Y축을 압력으로 놓고 X축을 V라고 놓는 이 PV 그래프니까 여기에 이 밑에 이러한 과정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면적, 이 면적이 뜻하고 있는 게 X와 Y의 곱이 되어질 테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면적이 뜻하고 있는 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어질 테니까 그게 바로 P와 V의 곱은 1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곡선의 밑에 둘러싸여져 있는 곡선의 밑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 2를 뜻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가와 나와 다와 같은 경우에도 이 직선이나 곡선 밑에 있는 면적이 지금 2를 뜻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피가 팽창하지 않고 압력만 줄어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부피의 변화가 제로니까 그래서 얘는 1이 제로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걸로 보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포인트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내부 에너지는 아까 우리 앞에서 이상기체에서 배웠듯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기체 분자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총합이 내부 에너지인데 이상기체에서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뭘로만?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우리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위 부피 안에 몇 개의 분자가 들어있는지가 그러니까 각개의 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온도를 결정할 텐데 그런데 이 분자가 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내부 에너지는 또 좌우가 될 테니까 이 내부 에너지는 결국 누구랑 누구의 곱? 이 분자의 수와 온도의 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나머지들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것에서 이제 부호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에 대한 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죠? 이걸 써놓고 얘기할까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W로 쓸게요.
자, 외부에서 열량 Q가 들어오면 이게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것이 이 기체가 열을 흡수한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열을 방출한다. 그리고 제로인 상태는 열과 흡수 방출이 없다. 그 다음에 델타 U가 플러스라는 말은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 온도가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W는 외부한테 일을 해주는 거니까 W가 플러스라는 건 부피가 팽창했다는 얘기였고, 부피가 팽창해야 외부로 밀어내는 일을 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이거는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제1종 연구기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해 주는 말은 Q는 델타 U 더하기 W였잖아요. 즉 외부에서 어떤 열량이 공급되어지면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건 없고,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외부로 일을 해주거나 일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건 는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진다는 거죠.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기관,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게 되어지는 어떤 연구기관. 그러니까 외부한테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도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연력학 제1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포인트가 나와 있네요. 에너지의 공급 없이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는 장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것을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우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력학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연력학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풀 때도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라는 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풀 거예요. 자, 이 연력학 과정은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주로 있는데, 등압이라는 거는 압력이 일정한 거죠. 등적이라는 건 부피가 일정한 거죠. 등온이라는 건 온도가 일정한 과정. 그리고 단열이라는 거는 Q가 제로인 거.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열 공급이 없는 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고, 압력이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리고 등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연력학 제1법칙식 Q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라는 식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등압 과정을 보면, 자, 압력이 일정해. 압력이 일정하면 어찌됐든 부피 변화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압력이 일정하게 움직이는 형태를 뜻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첫 번째 T1의 그래프가 있고, 그러니까 T1의 그래프는 이 점선 안에 있는 모든 상태가 온도가 같다라는 거고, 이게 T2의 그래프로 지금 이동하는 형태로 압력의 변화 때문에 T1에서 T2로 이동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피가 바뀌고 온도가 바뀐다는 거죠. 즉, 등압 팽창을 하게 되면 부피가 커지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물체가 외부로 일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온도가 커지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Q는 델타 U 더하기 W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등압 수축인 건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건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졌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식으로 Q는 델타 U 더하기 W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중에 문제에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얘는 어떻겠어요? W가 제로겠죠. 델타 V가 제로니까 W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Q는 델타 U만 남을 거고 외부에서 공급된 열량은 전부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이해해 본다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올라가는 과정이 되어질 테니까 부피 변화가 없죠. 온도 변화는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된 열량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만 사용되어진다. 자, 다음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곳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 등온 과정에서도 역시 요 아래의 면적은 y가 압력, x가 부피 되어지니까 요 아래의 면적이 1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니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이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열량은 이 기체가 일하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Q는 W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온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흡수한 열량은 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거나 혹은 이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외부에서 일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로는 단열 과정이 있었어요. 단열 과정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델타 U 더하기 W가 제로가 되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델타 U는 마이너스 W가 되어진다고요. 즉, 온도의 변화가 외부로 일을 해주는 것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열 과정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단열 과정은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단열 팽창이 되어지는 것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고 그러면 요 밑에의 1은 양수값을 갖게 되겠죠. 온도가 음수값을 갖게 되고 온도의 변화가 음수값을 가질 테고 그 다음에 1은 양수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은 0보다 크고 온도 변화는 0보다 작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음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에너지, 즉 내부 에너지의 감소가 외부로 일을 해주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어질 거고 자, 단열 압축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죠? 그러니까 일은 음수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일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내부 에너지 증가로만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현상적으로. 단열 팽창의 예로는 구름이 생성되는 거. 그러니까 지표면에 일정한 지표면에 무슨 이유에선가 공기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상승하면서 주변에 압력이 떨어지니까 좀 팽창하겠죠. 팽창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온도가 팽창하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외부로 일을 해주게 되고 얘가 온도가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니까 안에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안에 응결이 발생하고 구름이 생성되더라. 자, 높새바람은 이 산 때문에 강제적으로 불어오던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가게 돼서 역시 얘도 부피가 팽창하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비가 내려지게 되고 정상에서 그래서 비를 뿌리고 내려온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 이 산을 타고 넘어온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 오더라. 뭐 이런 것들 이야기. 이건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1법칙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현상을 이해하는 거는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그래프와 Q는 델타 U 더하기 W, W가 P 델타 V죠. 자,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하고 풀어낼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정리한다면. 자, 그 다음은 연력학 제2법칙을 이야기해보면,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이야기하면, 연력학 제2법칙은 가역현상과 비가역현상이 있다. 즉, 가역현상은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거고, 비가역 상태는 처음 상태로 자발적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물론 에너지 공급을 하면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물속에다 이걸 떨어뜨렸는데 얘가 퍼졌어요. 그래서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거를 다시 모으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절로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비가역 현상이다. 그러니까 흩어진 것을 다시 모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흩어지려고 하는 경향으로 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세계의 기본적인 법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하겠죠.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말했던 포텐셜, 운동 에너지, 이런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흩어지겠죠. 마찰열로. 이게 흩어지겠죠. 그런데 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전부 역학적 에너지로 그냥 전환되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흩어지는 거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더라. 이게 지금 어떤 걸로 설명할 거예요?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우리 여기 보면은 분자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와 그리고 분자가 없는 두 개의 상자가 지금 붙어서 맞대어져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분자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A라고 하고 분자가 없는 상자를 B라고 할 때 이 분자 하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분자가 A 상자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 B 상자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N개의 분자들이 전부 다 어떤 경향을 가질 거예요? 전부 다 A 상자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 B 상자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각각 어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은 A 상자에, 반은 B 상자에 있어야지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거고, 자, 이제 뭐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우리 또 이제 이번엔 제2종 연구기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제2종 연구기관은 결론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열기관으로, 그러니까 이 연구기관이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닷물의 열로만 엔진을 작동시키는 선반을 만들 수 없다라고 지금 결론 지어져 있어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해줘야 될 부분은 이제 열기관과 열 효율에 대한 부분이고, 자, 이거는 나와 있는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외형기관과 내형기관 특징이 나와 있죠. 보시고, 자, 열기관의 원리에 대한 걸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열 효율을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항상 효율을 얘기할 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입력이 얼마 들어왔는데 입력분의 출력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효율이에요. 그리고 그 입력분의 출력이 되어질 거고, 즉 출력은 다시 말하면 입력분의 입력 빼기 외부로 빠져나간 거, 그것을 빼주면 그게 출력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열 효율을 잘 알아두시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나머지 것들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카르노 기관 나와서 카르노 기관은 열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기관이다, 열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부분도 우리 문제로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이야기해서 내용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